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항상 일관된 상태로, 그러니까 무결성이 유지된 상태로 값들이 이제 변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부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이제 설계를 잘 해야 되고, 그렇게 설계된 기준에 따라서 트랜잭션들이 이제 실행이 되도록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들이 실행될 때 동시성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이 실행돼서 데이터베이스의 값이 갱신이 되면, 바뀌게 되면 그 바뀌게 됨에 따라서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또 다른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트리거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항상 이제 일관된 상태로 바뀌어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그것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셔지는 거죠. 파손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파손이 되면 그걸 이전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파손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물리적인 그 원인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렸다든지, 트랜잭션이 막 실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이제 백업용 전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백업 전원까지도 이제 작동이 안 됐다든지, 뭐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가 어떤 뭐 물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 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기 다른 위치에 저장해 놓은 그런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원래 상태대로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복귀 계획, 그러니까 파손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 해당되는 조직의 모든 업무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관에 전산 시스템이 정지가 돼서 거래가 뭐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없었다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 이루어질 수 없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기 위한 그 대응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대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저장 매체들을 복사를 해서 백업 파일로, 백업 시스템으로 다시 이제 별도의 장소에다가 관리를 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특정 금융기관에서는 복제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도 같은 건물에다가 복제를 해서 관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건물에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파손이 돼서 물이 다 새가지고 그 건물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만 물에 잠겨서 정지된 게 아니라 모두 같이 파손된 거죠. 복제해 놓은 그 복제 시스템도 같이 물에 잠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장 매체라든지 백업 파일은 다른 물리적인 장소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게,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도 한 곳에만 복사본을 유지하지 않은 거죠. 전국에 4곳입니까? 5곳입니까? 거기에다가 다 조선왕조실록을 복사본을 만들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란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조선왕조실록이 그대로 다 보존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항상 백업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의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다 장소에다가 그것을 복사본을 관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천재지변이나 자연환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그 백업 시스템들 그러니까 복사본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사본으로부터 복구를 하는 방법은 어떤 주어진 시점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검사점이라 그러는데 그 검사점 이후에 그러니까 그 검사점 이전까지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그 자료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그 검사점 이후에 발생한 트랜잭션들은 이제 어떤 검사점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검사점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발생한 그런 이제 트랜잭션들을 이 검사점에 있는 그 복사본을다가 실행을 시키면 이제 모든 트랜잭션이 다 실행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데이터베이스가 복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점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복구하는 방법은 어떤 검사점마다 그 복사를 해서 이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면 그 복사된 그 복사본에다가 그 이후에 발생한 트랜잭션들을 이제 실행을 해서 현재 시점까지 현재 시점에 그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트랜잭션들을 복사본을 이제 어딘가에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파일은 백업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트랜잭션들의 그 복사본도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전에 이야기한 로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이 항상 복사가 만들어져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로그 파일은 자동으로 복사가 만들어져서 기록이 돼서 백업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시스템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파손이 되더라도 어떤 이전 특정 시점의 데이터베이스 상태하고 이 로그 파일을 같이 합치면 현재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되는 모든 트랜잭션의 내용을 모두 기록한 파일을 로그 파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기록된 데이터 값, 그러니까 현재의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때까지 실행된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면 그 트랜잭션에 여기에 이제 DBMS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죠. 그러면 그 트랜잭션의 실행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그 트랜잭션 자체는 로그 파일에다가 같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파손이 되면 이 로그 파일을 사용을 해서 그 새로이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모든 트랜잭션들을 다시 재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들을 이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재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온전하게 복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 그 트랜잭션 실행되는 트랜잭션 내용을 로그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행태를
트랜잭션 처리에 있어서 로그 우선 프로토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그 새로운 데이터를 갱신하기 전에,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완전히 그 커미트 되기 전에 100% 이제 실행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 먼저 로그 파일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로그 파일에다가 로그 레코드를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로그 파일에다가 로그 레코드를 먼저 기록을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을 하다가 갑자기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망가져 버렸는데 그 망가진 상태에 뭐가 이루어졌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값만 바뀌었고, 만약에 로그의 레코드가 기록이, 트랜잭션이 로그 레코드에 기록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갱신 이후의 값은 있는데 이전에 트랜잭션이, 그 실행된 트랜잭션의 내용은 없어요. 실행된 트랜잭션의 내용은 없으면 갱신 이전 값을 복구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 트랜잭션이 무슨 값이 처리가 돼서 이 새로운 이후 값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전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로그 레코드를 먼저 기록을 했으면 이제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졌어요. 망가졌으면 만약에 갱신 이전 값이 있으면 갱신 이전 값을 복구를 할 수 있고, 이 갱신 이전 값에다가 로그 레코드를 같이 이제 실행을 하면 갱신 이후 값도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갱신 이전 값이 이제 바뀌고 난 뒤 갱신 이후 값이 로 이제 갱신이 되고 난 뒤 그 다음에 이 이전에 물론 로그 레코드의 값이 기록이 됐겠죠. 이 다음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갱신 이후 값하고 로그 레코드의 값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전 값을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전 값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잭션의 그 로그 레코드가 기록이 돼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의 값이 갱신 이전 값이든 이후 값이든 상관없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이제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의 값만 있고 트랜잭션의 값이 사라져 버렸으면, 그러니까 로그 레코드를 기록하기 전에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으면, 그러니까 로그 레코드의 값이 사라져 버렸으면 데이터베이스의 값만 있지 거기에 무슨 트랜잭션이 실행됐는지, 그래서 이전 값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바꿀 때는 뭐부터 먼저 기록을 하느냐 그러면 로그 레코드의 값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 레코드의 값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그 파일에 있는 그 로그 레코드의 값을 만드는 방법은 로그 버퍼에 있는 내용을 트랜잭션이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바로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로그 버퍼에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모아 가지고 로그 버퍼가 다 차면 그 다음에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의 이제 내용은 실제 모든 값들이 다 이제 기록이 돼요. 그래서 로그 파일에 트랜잭션을 기록을 할 때는 트랜잭션의
그 내용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갱신 이전 값이나 갱신 이후 값도 다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명령을 인서트 어쩌고 저쩌고 뭐 업데이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그 SQL 문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값이 얼마였는데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실행하면 값이 얼마로 바뀐다 하는 내용도 로그 파일에 다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로그 파일의 내용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하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그 파일의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이제 바꾸는 것도 트랜잭션이 실행됐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100% 다 완료돼서 커미트가 이루어졌죠. 그럼 커미트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바꿀 내용을 그대로 동시에 이제 바꿔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는 비동시적으로 그러니까 바꿀 내용을 이 트랜잭션이 다 완료가 됐지만 바로 바꾸지 않고 다른 트랜잭션이 완료돼서 그 바꿀 내용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 차고 나면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DBMS가 어떻게 하면은 성능을 최적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바꾸면 만약에 변경 내용을 이렇게 버퍼에 있는 내용을 바꾸다가 뭐 트랜잭션이 완전히 100% 완료되기 전에 실행되는 과정을 계속 바꿔버리면 이 완료되기 이전에 만약 이 트랜잭션이 완전히 커미트가 안 되고 실패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만 커미트가 되고 부분 성공한 상태에서 만약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롤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롤백을 하려면 바꾼 내용을 언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쌓아뒀다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난 뒤 이제 하려고 그러면 쌓아둬서 이제 완전히 다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못하고 뭐 그 시스템에 그 어떤 장애가 발생해서 손실이 됐다. 그러면 그 트랜잭션에서 실행했던 내용을 다시 리두를 재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방법을 사용하는 DBMS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복구와 병행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의 보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사실은 권한을 가진 사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그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누군가가 이제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요즘은 꼭 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그 조직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그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죠. 뭐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중간에 가로채는 거죠. 해킹을 해서 이동 중인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중간에서 빼돌려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그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를 하면 비록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데이터를 봐도 그게 암호가 돼 있으니까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적법한 그 뭐 유저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 사용자들은 당연히 이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같이 이제 실행이 되니까 그 암호화가 풀린 그 값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탈취를 해서 이제 보면은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독된 데이터가 아니라 암호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탈취를 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모든 중요한 보안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암호화를 이제 하는 이제 추세죠. 그래서 이제 DBMS를 구매할 때 암호화 모듈도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민감한 자료들, 뭐 돈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개인 정보와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 암호화를 이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암호화를 하면 이런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필드에 대해서는 이제 암호화를 하면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라 이제 문자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문자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키 값에 대해서 또 암호화를 하면 키 값의 정렬 순서하고 암호화된 값의 정렬 순서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물리 설계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주키 인덱스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검색을 인덱스를 만들면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덱스 값의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암호화가 돼 있으면 인덱스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검색 순서가 굉장히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검색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암호화를 하면 대략 뭐 한 DBMS 공급업체에서는 한 30% 정도 성능이 저하가 발생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 200%까지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테이블이나 필요한 칼럼에 대해서만 이제 암호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암호화를 해놔 놓으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할 때, 조금 전에 인덱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숫자 칼럼이 암호화를 해놔 놓으면, 예를 들면 뭐 은행의 잔고다. 그럼 다 숫자는 그걸 암호화를 해 놓으면 그 값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막 표시가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할 때 항상 암호를 풀어서 개발을 해서 또 암호를 해야 되고 하는 개발을 하는데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와서는 그냥 개발자들이나 관리하는 사람은 이것이 암호화가 안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래 데이터만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암호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고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DBMS가 알아서 해주는, 그러니까 투명화된 암호화 기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화된 암호화 기법을 적용된 그런 DBMS를 사용을 하면 사용자들은 그냥 그게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암호화가 안 된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하고 인덱스 만들고 이렇게 하면 DBMS가 알아서 그걸 이제 암호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복호화를 해서 해독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이제 하는 게 필요하고,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암호화 모듈을 사용하려면 비용이 들겠죠. 비용이 들지만 그런 비용은 반드시 지출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산센터에 출입을 제한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시설물에 대한 보안들, 그래서 뭐 침입을 방지한다든지 방수 방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패스워드라든지 스마트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뭐 이렇게 남의 것을 사용한다든지 남한테 빌려준다든지 그러한 부당한 사용 이용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들의 아니면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이 이제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누출이라든지 보안 사고들은 사실 거의 많은 부분이 관련된 종사자들이 잘못 그 보안에 대해서 좀 해이하게 행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들이 외부에서 악의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해킹을 해서 공격을 해서 그 데이터를 탈취하는 사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데이터 사용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높아지고 통신망이 갈수록 불특정 사용자들이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수준도 강화시켜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100%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 데이터를 탈취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탈취해 갔을 때 그 데이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데이터 값이 100%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탈취해 간 사람이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운영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일관되지 않고 잘못된 상태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데이터베이스가 파손될 때라든지 그럴 때 효과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방안도 또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있는 데이터를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